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인젝션 유닛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젝션 유닛을 말씀드릴 때 열 가소성 수지하고 열 경화성 수지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스크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열 경화성 수지와 열 가소성 수지의 비교를 먼저 해야 됩니다. 우선 특성을 우선 아셔야만이 스크류의 형상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열 가소성 수지하고 열 경화성 수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런 그래프를 하나 그려두었습니다. 책을 보면은 그냥 글로서 이렇게 많이 적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명쾌하게 이해가 잘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 그려 두었습니다. 기술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본인이 보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혹은 같이 협업하시는 분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혼자서 보는 거는 이게 뭐 일기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마음대로 해야 되지만은 반드시 상대방을 고려해서 기울사 시험이라 그러면 채점자를 고려해서 그래프를 그리셔야 합니다. 그래프를 그리실 때 여러분들이 그래프 속에 모든 정보가 담겨 있으면 좋습니다. 제 책을 보더라도 모든 페이지에 전부 그림이 있습니다. 직접 일러스트레이터로 다 그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그림에 캡션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책을 보실 때 텍스트로 된 걸 안 보시더라도 그림만 보시더라도 페이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열 가소성 수지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가소성 수지는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고 그 다음에 열 경화성 수지는 이렇게 U자 형태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Y축은 점도고 그 다음에 X축은 온도입니다. 자, 온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열 가소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점도가 떨어지겠죠. 점도가 떨어지는 형상을 양상을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쭉 그려놓았고 열 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조금 올라가니까 급격하게 점도가 뚝 떨어지죠. 떨어져서 어떤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용융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온도를 이 정도를 올리면은 뭐 160도든 170도 올리면은 갑자기 이렇게 큐어링이 고화가 돼버립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열 경화성 수지는 리사이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교 결합, 크로스 링킹이 되었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리사이클이 안 됩니다. 그 반면에 우리 열 가소성 수지는 어때요? 천천히 온도가 쭉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용융이 됩니다. 이런 이론적 근거하에서 이런 특성 근거하에서 스크류가 설계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열 가소성 수지의 스크류가 있고 열 경화성 수지의 스크류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는 뭐 똑같이 보이는데 똑같이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열 가소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스크류를 이렇게 하나 대충 그려보면은 어때요? 이런 형태의 자, 이렇게 경사진 부분이 있고 이런 형태의 스크류 형상이 됩니다. 코어가. 그 다음에 플라이트가 이렇게 똑같은 직경을 갖고 이렇게 되는 게 스크류의 형상입니다. 이게 반만 그린 겁니다. 그러면은 요 높이를 나눈 게 이제 뭐 압축비 저런 게 compression ratio 저런 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열 가소성 수지의 어떤 스크류의 형상을 보면 이런 형상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어때요? 앞에 보면은
미터링 존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트랜지션 혹은 컴프레션 존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피드 존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 존. 그래서 보통 세 구간으로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열 경화성 수지를 보면 어때요? 열 경화성 수지는 같은 실린더지만은 이게 코어가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돼 가지고 이런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열 가소성 수지는 왜 이런 형태의 스크루가 되겠습니까? 자, 앞에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은 인젝션 유닛 보면은 외곽에 히팅 밴드가 이렇게 쭉 설치되어 있고 서모카플 열전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히팅 밴드 여기 가열된 카트리지 히터인데 여기에서 이제 열원을 이렇게 보내 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수지를 녹입니다. 녹일 때 히팅 밴드 역할이 30% 정도라 했죠. 나머지 70%는 여기에 주로 여기에 있는 공간이 커졌다가 쭉 작아지면서 생기는 쉬어 히팅입니다. 쉬어 레이시지. 쉬어 레이스에 의해서 전담 발열이 생깁니다. 히팅.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가열되는 게 70%로 큽니다. 자칫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론적 베이스 없이 그냥 계속 사출해 보신 분들도 자칫 오해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이 히팅 밴드로 전부 수지를 가열한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까? 대량선 그냥 하나 찍고 하루에 하나 찍는다 그러면 됩니다. 근데 사이클 타임이 3초든 2초든 뭐 이렇게 어떤 데 40초, 30초, 10초 이렇게 계속 사이클 타임이 무한 반복해서 계속 양산을 하는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이 히트 하나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배럴의 열전도 개수는 얼마나 그랬습니까? 대충 50W per 미터 K. 그 다음에 수지는 0.2 와트 per 미터 K입니다. 열전도 개수가. 자, 거의 뭐 정확하진 않지만은 대충 이러면은 100배 정도 차이 나죠. 요 표면까지는 열이 전달이 잘 되다가 수지 표면까지는 잘 됩니다. 심부 안쪽에 있는 데는 전달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히팅 밴드를 갖고 다 가열하려는 것은 무리입니다. 대신에 우리 FDM 타입 3D 프린터 보면 어떻습니까? 3D 프린터는 구조가 단순하죠. 이렇게 노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노즐이 있어갖고 수지가 여기 들어와서 여기에 열을 가해 가지고 220도든 PLA 수지다 그러면은 220도든 190도든 이렇게 맞춰 놓으면은 요 수지가 내려오면서 순식간에 여기서 녹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게 1.7mm 정도 작은 직경이고 요 앞쪽에서 하는 거는 뭐 0.파이 0.4라든지 파이 0.2라든지 이런 작은 파이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녹여서 계속 압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즐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수지가 양이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히트로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쉬어 레이스에 의한 쉬어 히팅으로 가열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크루를 선정할 때는 수지마다 다 달라져야 됩니다. 자, 불투명 수지를 한다 그러면은 그나마 좀 낫죠. 검은색이다 그러면은 탄화가 되더라도 좀 숨김이 되는데 만약에 투명한 수지를 하겠다 그러면은 스크루 설계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PVC라든지 Shear Rate Limit이 2만 밖에 안 되는 PVC라든지 그런 것 경우에는 조금만 Shear Rate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PP 같은 경우에는 10만이기 때문에 프로세싱 윈도우가 넓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크류 설계에도 어떤 윈도우 프로세싱이 창이 큽니다. 이게 그래서 좀 더 쉽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크류 설계할 때 수지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전용이 있고 범용이 있잖아, 그죠? 범용으로 하면은 어때요? 다 할 수 있지만은 다 잘 못하잖아. 전용으로 하면은 하나는 잘하는데 다른 건 잘 못하잖아. 하듯이 어느 게 중요한지를 취해 가지고 취사 선택을 해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열 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열 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바꿔서 만약에 이런 형태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런 형태로 만들면은 여기에 수지가 쭉 열 경화성 수지 지나오면서 여기 전단 발열이 생겨버리면은 어때요? 온도가 쭉 해서 바로 이 안쪽에서 이제 큐링이 생기면 안 되잖아. 여기서 바로 올라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스크류의 역할은 피드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 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로 shear rate를 최소화시키는 구조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살짝 이렇게 어느 정도 shear rate 생기기 때문에 여 앞에 오면은 용융이 되잖아. 낮은 온도에서 용융이 되잖아. 그죠? 용융이 되어서 사출을 하고 그 다음에 열을 올립니다. 금형에 열을 올립니다. 금형에. 우리 열가소성 수지는 금형을 냉각시키고 열경화성 수지는 금형에 열을 가해서 이렇게 고화를 시킵니다. 자, 열을 가하면 이렇게 고화가 됩니다. 열을 식히면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금형 구조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정반대죠. 자, 열가소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금형 온도를 유지하다가 충전 후에 쿨링 채널에 냉각수를 넣어가지고 빨리 굳히는 역할을 하고 식혀갖고 굳히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열 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해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160도, 170도까지 열을 가해서 이 안쪽에서 화학적으로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가교 결합을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큐어링을 시키는 개념으로 해서 금형을 올리고 그 다음에 금형의 온도를 내리고 완전히 반대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간단하게 요약드리면은 자, 우선 이런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열 경화성, 열 가소성 수지에 대해서 비교할 때 이런 그래프를 하나 그려갖고 최대한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끔 필요한 부위에는 이렇게 캡션을 다 달아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크류 같은 경우에는 열 가소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shear rate에 의한 shear heating이 중요합니다. shear heating이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스크류의 형상이 이런 형태로 됩니다. 여기에 컴프레션 존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서 순식간에 열이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 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피딩 개념이 강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트랜지션 존이라든지 컴프레션 존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금형 같은 경우에도 열 가소성은 금형이 차갑고 그 다음에 열 경화성은 금형이 아주 뜨겁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